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요즘 설날을 맞이해서 야간 배송, 새벽 배송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장이나 도매 시장, 또는 가게 이런 데에서만 문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새벽 시간에 짐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24시간 용달 화물 운송하는 법,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용달 기사님들께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연락처를 잘 모르시죠? 그럴 경우에는 저와 같은 배차 회사를 알아보셔서 배차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사님을 알맞은 기사님과 알맞은 차량을 저희가 보내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사님이 만약에 100분이 계신다고 하면 주간에 99% 주간에 99% 이상이 일하시고요. 야간에는 1% 이하의 분들이 일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용달을 할 때 12시 넘어서 1시에 집에 들어온 적은 있는데 새벽 1시에 일을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일이 많지 않고 또 여름에는 그래도 좀 좋지만 겨울 지금과 같은 때 새벽에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너무너무 추워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계속 시동을 켜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비용도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낮에 일하시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는 내가 있는 주변 인근 뭐 5km, 10km 이내에서 일을 잡아서 거기까지 공차로 가서 일을 하시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있는 곳 5km, 10km의 일이 뜬다는 거는 진짜 천우신조예요. 천우신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30km 또는 40km 이내에서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일이 떠요. 그럼 그걸 잡으시고 30km, 40km를 공차로 오세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좀 올라가죠. 수요가 없는 만큼 공급도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야간 시간이 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저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이건 최소한이고요. 그 정도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새벽 시간에 고정적으로 주기적으로 용달차가 필요하다면 배차 회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컨택을 해두시고, 뭐 하루 전 이틀 전에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아마 주기적으로 보내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 정도 새벽에 있을까 말까 하다면 그럴 때는 며칠 전에 배차 업체를 선택해서 연락을 하고 내 물품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 장소를 설명해 주시면 배차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저녁 11시인데 내가 저녁 12시나 새벽 1시에 차가 필요하다. 그럼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배차 회사한테 전화를 하시면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연락을 하셔서 배차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새벽이라는 야간이라는 특성상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저녁 11시인데 새벽 1시에 제가 용달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 장소를, 물품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게 되잖아요. 물론 작업 조건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새벽 1시에 물품을 배송하기로 했으면 새벽 1시까지 박스 포장이 다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벽 1시에 연락을 하면 전화를 딱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품을 인수인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새벽 시간에는 왜 그렇게 더 시간에 예민하냐면 집 앞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진짜로 뭐 외곽 쪽이 아니라면 주차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럼 기사님들께서 한 50m 떨어진 곳, 혹은 또 뭐 100m 떨어진 곳 이런 데다 주차를 하시고 수레 하나 들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물건을 수레에 실어서 달달달달달달 새벽 시간에 달달달달 소리 내면서 끌고 가서 물건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하차지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새벽 1시에 물품을 배송하기로 했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물품 포장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난감하죠. 왜냐하면 새벽에 테이프 뜯는 소리만 해도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실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복도에 가면 흡음재가 없잖아요. 그냥 시멘트 벽이잖아요. 그럼 소리가 울리잖아요. 문 열어놓고 안에서 테이프를 붙이고 띄고 붙이고 띄고 하는 소리만 해도 굉장히 복도에 크게 울리거든요. 근데 새벽 시간에 테이프를 붙이고 박스를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면 아마 민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포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기사님이 오셔야 되고 약속한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전화로 예약을 뭐 1시간 전, 2시간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깜빡하고 잠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용달차를 불렀는데 잠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핸드폰이 진동으로 되어 있어서 못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사님께서 바로 옆집에서 오신 기사님이 아니거든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30km를 그냥 옵니다. 30km, 뭐 좀 멀리서 오시면 40km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시간, 여기까지 온 기름값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면 회차비라는 게 발생합니다. 오셨는데 일을 하기로 약속해서 오셨는데 이 기사님이 일을 못 하시고 다시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차비라는 게 줘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 지금 전화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제가 먼저 제 돈으로 우리 기사님께 회차비를 드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 때 우리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서 어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회차비가 얼마 발생해서 얼마 지불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객님한테 제가 회차비를 거꾸로 받아요. 근데 이런 돈은 벌고 싶지 않죠. 그렇죠? 서로에게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좀 피곤하시더라도 그 시간에는 꼭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기사님께 인수인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새벽 시간에 뭐 도매시장이라든가 뭐 어떤 상가라든가 이런 1층 상점이 아닌 이상은 제약사항이 좀 있어요. 짐의 부피, 짐의 무게. 그래서 만약에 빌라나 아파트에서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뭐 큰 냉장고를 내린다든가 큰 세탁기를 내린다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하죠. 그거는 실제로 이웃 주민분들께 굉장히 피해죠. 뭐 계단으로 냉장고를 내리는데 쿵쿵쿵쿵 계속 쿵쿵쿵쿵쿵쿵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새벽 시간에 가게 이외 1층 가게 이외의 장소에서 내가 물건을 용달로 보내려 한다면 박스 짐 정도 시거나 아니면 가볍거나 남자 기사가 손쉽게 들 수 있는 무게 정도 25kg 이하 정도 그 정도 무게로 맞춰 주셔야 새벽 시간에 용달차로 물건을 운송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벽 시간에 어느 배차 회사에 연락하셔도 용달차는 배차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달차 배차 회사는 대체로 거의 다 면허가 있는 허가 업체라는 점. 그래서 믿고 맡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규정적으로 쓰신다면 한 배차 업체를 선택해서 자주 연락을 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루 전, 이틀 전에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일에 갑작스럽게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는 점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차 회사한테 좋은 기사님을 배차 받으시고 짐의 부피와 무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4시간 쓸 수 있는 화물 운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주의할 점 꼭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